비행기표 검색하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거 착각이 아닙니다. 5월부터 유료 할증료가 역대 최고 33단계를 찍었습니다. 장거리 왕복이면 할증료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비행기표보다 할증료가 더 비싼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택배비, 배달비, 장바구니 물가까지 줄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터진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사는 우리 지갑까지 직접 덮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이 만든 유가 폭탄의 실체를 파헤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행 경비 수십만 원 아끼는 팁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해버렸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브렌트 유가 배럴당 123달러입니다. WTI도 109달러를 넘었고요. 전쟁 직전에 브렌트 유가 72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석 달 만에 70% 넘게 폭등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1.7배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35%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 같은 곳인데요. 전쟁 때문에 이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하루에 약 1천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1천만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60만 배럴이거든요. 한국 하루 소비량의 4배 가까운 양이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충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은행도 4월 28일에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심각한 경고를 내놨는데요. 2026년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4% 급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때도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은 그에 버금가는 충격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 협상이 또 무산되면서 시장은 이걸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고유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고유가라는 말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179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의 123달러보다도 5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종전이 이뤄지면 90달러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이 어떤 연쇄 충격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폭등의 가장 직접적인 체감 타격이 뭘까요? 바로 항공권 유류 할증료입니다. 유류 할증료라는 건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권에 추가로 붙이는 비용인데요. 유가가 오르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5월 1일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사상 최고인 3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단계 제도가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불과 한 달 전인 4월이 18단계였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5단계가 뛰어버린 거예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셈이죠.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MOPS 평균 가격이 배럴당 214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대한항공 5월 유류 할증료 편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단거리인 후쿠오카나 칭다오가 편도 7만 5천 원입니다. 동남아나 괌 같은 중거리가 편도 18만에서 28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가 편도 최대 56만 4천 원입니다. 편도가 56만 원이면 왕복으로 하면 112만 원입니다. 유류 할증료만 112만 원이에요. 쌓인 가족이면 할증료만으로 45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항공권 본체 가격보다 할증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3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노선거리에 따라 편도 8만 5천 원에서 최대 47만 6천 원까지 부과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실질적으로 37단계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걸 시간 순서로 비교해보면 3월에 9만 원이던 할증료가 4월에 중간 수준으로 올랐다가 5월에 56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2달 만에 6배가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여름 휴가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류 할증료가 여행객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안 타는 분이라도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먼저 해상 운임부터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항로가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중동 노선 컨테이너 운임이 72% 급등했습니다. 전쟁 직전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도 2월 말 1333에서 4월 중순 1887로 올랐습니다. 41.5% 상승입니다. 중동 항로에서 시작된 충격이 아시아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장거리 노선으로까지 연쇄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왜 중동이 막히면 다른 항로까지 영향을 받느냐? 선박들이 중동 항로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운항 일수가 2주 이상 늘어납니다. 시간이 더 걸리니까 같은 수의 배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량이 줄어들고요. 선복이 부족해지니까 운임이 또 오르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해상 물류가 막히니까 급한 화물은 항공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했겠죠. 당연히 항공화물 운임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운임이 전반적으로 40%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서 관세 면제, 통관 검수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등의 카드를 꺼냈고요. 한국무역협회도 해상과 항공 수출물류 지원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물류비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이 물류비 상승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와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소비자 지갑으로 옵니다. 원유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생산, 유통, 배송을 거쳐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를 보면 중동발 유가 상승 여파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출입 물가도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28년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는 뜻입니다. 곡물, 연료, 비료, 사료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있으니까 먹거리 비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식탁위 가격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인 거죠. 배달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포장 용기 원가도 오르고 배달 오토바이 유류비도 오르니까 배달비 인상과 외식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부터 배달비까지 전쟁이 만든 생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유비도 직격탄을 맞고 있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면서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하시는 분은 월 기름값이 체감상 1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들이의 계절인데 기름값은 언제 떨어지냐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부터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배송비 부담 증가와 마진 축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무료 배송 기준이 올라가거나 배송비가 직접 인상되는 형태로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유류 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표를 결제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7월에 출발하더라도 5월에 발권하면 5월 기준 할증료가 적용되고 6월에 발권하면 6월 기준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매달 중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항공사가 다음 달 단계를 공지하는데요. 인상 예고가 나오면 그 전에 발권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타이밍 하나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를 못 바꿔도 발권 날짜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거리 노선으로 여행지를 전환하는 겁니다. 거리 비례제 특성상 단거리 노선의 할증료 절대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인 미국 왕복은 할증료만 112만 원이지만 단거리인 후쿠오카 왕복은 할증료가 15만 원입니다. 같은 33단계라도 거리에 따라 7배 넘게 차이 납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단거리 여행지를 선택하면 할증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CC 저비용 항공사를 적극 비교하세요. LCC는 마케팅 차원에서 유료 할증료를 전략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별 할증료가 다르니까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출발 요일과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출발이 가장 저렴한 경향이 있고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출발편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같은 노선, 같은 항공사라도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항공권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다섯 번째, 주유비 절감입니다. 오피넷 사이트에서 주변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하시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는 경제운전을 실천하시면 연비를 10%에서 15%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도 가급적 줄이시고 타이어 공기압도 적정하게 유지하시면 연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다음 달 할증료 공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장거리보다 단거리 대형 항공사보다 LCC를 우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권 타이밍 하나가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가계 리스크 관점에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까요? 정유와 에너지 기업 그리고 해운사는 운임 상승 수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마진이 늘고 운임이 오르면 해운사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고요. 이커머스와 유통업체도 물류비 부담으로 마진이 압축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리스크도 있습니다. IMF는 개발도상국 인플레이션이 5.1%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계방어 전략으로는 지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에너지 관련 고정비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유지비, 난방비 같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물가 상승기에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확인하시고 물가연동국채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고유가가 만든 물가 상승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6개월 뒤 가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중동전쟁발 육아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항공권, 물류, 먹거리, 배달비까지 우리 생활 전반을 흔드는 연쇄 충격입니다. 5월 유류 할증료 33단계는 그 충격의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류 정상화와 물가 안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발권 타이밍 체크하시고 단거리로 전환하시고 알뜰하게 주유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를 점검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 고비를 넘기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